한국 같은 소국은 중국의 핵무기와 전투함, 그리고 막강한 군대에겐 한 주먹거리밖에 안 돼. 하버드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 안 창문을 통해 부서지는 따스한 햇살이 강의실 내부를 은은하게 비추는 어느 날, 한 구석에 마련된 자리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집중한 가운데 뜨겁고 치열한 논쟁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주인공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미래를 꿈꾸는 대학원생 민재와 오랜 전통과 거대한 영토를 자랑하는 중국의 대학원생 장이었으며, 이들은 대만 문제를 비롯해 양국의 군사력, 전략, 그리고 역사적 전쟁 사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제에 대해 격렬하게 대립하며 서로의 이념과 논리를 겨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학생은 어떻게 논쟁하고 있을까요? 과연 한국은 거대한 중국군에겐 한 주먹거리밖에 되지 않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강의실 구석에 앉은 학생들은 각각의 나라와 문화,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미래의 리더로서의 면모를 조용히, 그러나 열망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민재와 장이가 펼치는 말싸움에 숨죽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서 각자의 민족과 국가에 대한 깊은 자긍심, 역사적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아내며 강의실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반박하는 모습은 단 한순간의 논쟁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과 운명이 달린 전투와도 같은 열기를 띠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조국 한국이 비록 인구나 자원면에서 중국에 비해 작을지언정 수십 년간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정신력과 첨단 기술, 그리고 독보적인 전략적 사고를 기반으로 세계 무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역사를 자신감 있게 내세웠고, 장인은 오랜 역사와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군사대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자신만만한 미래 비전을 펼치며 중국의 막강한 육해 군력과 핵무기 보유, 중앙 집권적 통치의 위용을 자랑하는 동시에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의 전략적 우위를 확고히 할 것이라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격렬한 논쟁은 단순히 학문적 토론의 범위를 넘어 각자의 민족적 자긍심과 역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한데 어우러져 한편의 서사시처럼 펼쳐졌으며, 그들이 던지는 논리와 주장들은 단순한 숫자와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각각의 발언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과거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과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동시에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재는 한국이 어려운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을 겪으며 그 고유의 전략과 기술,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근거로 들어 단순히 병력, 수나 무기의 화려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쌓아온 경험과 국민들의 단결,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역설했고, 이에 반해 장인은 중국의 거대한 영토와 인구,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꾸준히 발전시켜온 군사기술과 첨단 무기를 내세우며 자신의 주장에 날개를 달아 강력하게 중국의 미래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였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논리를 예리하게 파헤치고 상대방의 허점을 찾아내어 이를 날카롭게 지적함으로써 강의실 안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버드라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으며, 그곳에 모인 학생들은 단순한 이론적 토론을 넘어서 각자의 나라가 직면한 현실과 미래의 도전을 고민하며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민재와 장의의 논쟁은 단순히 두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에게 각자의 민족과 국가, 그리고 인류 전체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재와 장의의 목소리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한데 녹아드는 생생한 증언으로 남아 그 강의실 안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민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한국이 보여온 끈질긴 생존력과 혁신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국민들의 뜨거운 정신을 생생하게 드러내며 전 세계의 청중들에게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과 미래 비전을 확신시켜 주었고, 장의의 주장 역시 중국의 장대한 역사와 거대한 국가적 자원, 그리고 그 속에서 쌓아온 군사적 위신을 내세우며 자신감 넘치는 미래상을 그려보였으나 결국 두 사람의 열띤 논쟁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숫자와 병력, 기술의 단순 비교를 넘어선 민족의 정신과 역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가 각자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한 강의실 안에서 펼쳐진 치열한 논쟁의 장은 단순한 이론의 대립을 넘어 각자의 국가와 민족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게 만드는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순간을 함께한 모든 학생들은 앞으로도 이 강의실에서 들은 그 뜨거운 목소리와 날카로운 논리, 그리고 한편의 서사시처럼 이어진 격렬한 토론의 열기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논쟁의 불씨는 장이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이념을 내세우며 대만을 단순한 섬나라가 아닌 반드시 흡수되어야 할 중국의 고유 영토로 간주하는 야망을 거침없이 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미국 정보기관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국군이 대만 침공을 위한 전면적 군사작전을 이미 준비 중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장인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중국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대만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우뚝 설 것이다라고 외치며 중국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막강한 육군과 해군력, 그리고 첨단 핵무기 보유 능력과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수많은 통계와 역사적 사례들을 언급하며 중국이 대만 문제를 단순히 외교적 갈등의 한 축으로 보지 않고 군사적 통일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인은 이 자리를 빌어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며 대만 또한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국가의 영토를 지켜왔던 수많은 사례들을 예로 들며 이러한 역사적 자부심과 집념이 현재 중국군의 강력한 군사력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자꾸만 중국의 내부 사정과 군사작전을 과장되게 보도한다고 비판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대만과의 문제에서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도발에도 굴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자신만만한 어조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장의의 논리는 단순한 이념의 표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들을 동원해 중국의 군사적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육군의 전투력, 최신형 전투기 도입, 첨단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군 함대와 핵잠수함 보유 능력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 중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장인은 이러한 군사적 준비와 전략이 단순히 무력 충돌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힘을 배경으로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래의 국제 질서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위치를 확립할 것이며 대만 문제 역시 그 결정적 순간에 중국의 단호한 군사작전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더욱이 장인은 중국의 중앙 집권적 통치 체계가 어떻게 국가의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군사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여러 지방의 이익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중앙정부가 한 목소리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체제가 미래 전쟁에서 중국이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주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인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미 대만 침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만일 필요하다면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군사력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내세웠습니다. 또한 장인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과 서방의 보도는 항상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포장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일 뿐이라며 미국의 의도와 이면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보도들이 국제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중국에 대한 부당한 경계심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인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군사준비와 전략을 과장하고 이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인용한 보고서 또한 그러한 정치적 도발의 한 부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장위의 주장은 단순한 이념적 논쟁을 넘어 실제 군사력과 전략 그리고 중앙 집권적 통치 체계라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으며 청중들에게 중국의 군사력이 미래의 국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묻어 있었으며 그가 펼치는 주장은 당시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장위의 이러한 발언들은 단순히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견제와 도발에 맞서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대만 문제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군사적 갈등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거침없이 외쳤고 그로 인해 강의실은 그의 열정과 주장에 휩싸인 채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이처럼 장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군사 전략의 설명을 넘어 중국의 미래와 국가적 자부심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민재는 장위의 거침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한 반박을 시작하며 전쟁의 승패가 단순히 병력이나 무기의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먼저 숫자만으로 전쟁의 결과를 좌우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한국이 비록 인구나 자원 면에서는 중국보다 작을지언정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첨단 기술력과 전술적 혁신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단합력이 진정한 승리의 열쇠라고 역설했습니다. 민재는 한국 공군이 보유한 최신형 전투기 F-16과 F-35를 예로 들어 이들이 단순히 숫자로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비행 성능과 정교한 전자전 장비 그리고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전투기는 단 한 대 한 대가 최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으며 그 성능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외형에 그치지 않고 실전에서 적을 압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민재는 강조하며 중국이 자랑하는 노후된 기종과 비교해 한국 전투기의 우수성을 통쾌하게 지적했습니다. 민재는 이어서 전투기뿐 아니라 첨단 미사일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전쟁은 순간의 판단과 1초의 기술력이 승패를 가른다. 한국은 F-35와 함께 최신형 미사일, 정밀 유도 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들은 적의 접근을 미연에 방어할 수 있는 엄청난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이 여전히 낡은 전술과 구시대적 무기에 의존하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민재는 특히 중국의 전투기는 외형만 보면 위풍당당해 보일지 모르나 실제 작전에서 필요한 전자전 능력이나 정밀 타격 능력 면에서는 한참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허황된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전략이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인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재는 한국이 보유한 전투기들의 다목적 운용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투기는 단순히 공중 우세를 넘어 지상 공격 및 방어, 그리고 전자전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다기능 무기 체계가 전장에서의 전술적 유연성을 극대화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민재의 논지는 단순히 무기 성능의 우수성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투기 운용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 즉 전방통제센터와 정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전술 지휘 체계가 결합되어 전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현대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힘의 대결이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그에 따라 빠른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다고 민재는 강조하며 한국이 이러한 정보통신 및 전술 지휘 시스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민재는 또한 한국 전투기의 생존성과 기동성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사용 중인 F-35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여 적의 레이더에 거의 감지되지 않으며 전투 상황에서도 놀라운 기동성을 자랑한다. 이는 적의 첫 번째 공격을 미리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하며 중국이 자랑하는 전투기의 기술적 한계와 비교해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는 중국이 대량 생산한 전투기들이 실제 전장에서 겪게 될 수많은 문제점들을 예로 들며 대량 생산에 치중한 중국의 무기는 단순히 수적으로 우세할지라도 실전에서는 기술적 결함이나 관리의 부실로 인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재는 한국 공군의 전술 훈련과 전투 준비 태세에 대해서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한국은 오랜 분단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전투 경험을 쌓아왔고 그 결과 전투 훈련은 물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전술적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다며 이러한 점이 전쟁에서 단순한 무력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전에서의 경험과 빠른 대응 체계는 아무리 좋은 무기도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면서 한국 공군이 단순히 무기 성능만이 아니라 전투 운영의 효율성과 전략적 대응 능력에서 뛰어남을 역설했습니다. 민재의 이와 같은 논리적 주장은 단순히 기술적 데이터와 무기 성능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전쟁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패는 단순한 수치나 병력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국민의 정신력, 전략적 사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한 대응 능력에 달려있다며 한국이 겪은 수많은 위기 상황과 그 극복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민재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이 단합하여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었고 그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민재의 논리는 단순한 무기 성능 비교를 넘어서 전쟁의 복합적 요소 기술, 정보, 전술, 그리고 국민 정신과 결합되어 진정한 전투력을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장의가 내세운 단순한 병력 숫자와 구식 무기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재는 중국이 아무리 막강한 병력을 자랑한다고 해도 전장에서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통하는 전략과 기술,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 능력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한국 공군이 가진 최첨단 전투 시스템의 우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한국의 미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장의는 중국의 병력은 세계 최고이며 우리가 보유한 핵무기의 위력은 한국과 같은 소국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민재는 이에 대해 극적인 표정을 지으며 먼저 핵무기의 본질과 그 실질적 사용에 따른 치명적인 후폭풍을 지적했습니다. 민재는 핵무기는 전쟁 억제의 최후의 수단이지 실제 전투에서 주로 사용되는 무기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외치며 만약 중국이 전투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즉시 발생할 방사능 오염, 인명피해, 그리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정치적 고립이라는 치명타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핵무기 사용 후 나타날 환경 파괴와 후속 조치로서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받게 될 불이익은 단순히 전술적 승리를 넘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극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재는 이어서 해군력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 해군은 단순히 몇 척의 함정이나 잠수함을 보유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 해군의 첨단 감시체계, 최신형 초계기인 P-8A,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무기체계들이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해상 전투 운영체계와 결합되어 적의 침투를 사전에 탐지하고 그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재는 우리 해안선은 복잡한 지형과 조수간만의 차, 그리고 해저, 지형까지도 모두 우리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해안가의 자연적 요건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방어 시스템과 맞물려 중국 함대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견고한 장벽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더불어 민재는 해군력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단순히 무기의 수량이 아니라 그 운영과 통합 시스템의 우수성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수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함정들이 최신 정보 통신 기술이나 정밀한 목표, 식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실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재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해군이 얼마나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여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말하며 한국 해군의 최첨단 지휘 통제 시스템과 네트워크 중심 전투 체계가 이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재는 해군력과 함께 해상 전투에서의 전술적 유연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한국 해군은 단순히 전투 함정 몇 척의 힘으로만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상작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함대 간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다양한 해상 전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민재는 이와 같은 전술적 준비가 중국의 대규모 병력에도 불구하고 해상 전투에서는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만든 요소라고 설명하며 만약 중국 함대가 우리 해안에 접근하려 든다면 우리 해군은 이미 구축된 첨단 감시 체계와 정밀 유도 미사일 그리고 최첨단 함대 전투 체계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민재의 논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핵무기와 핵훈련 모두가 단순한 수치나 겉모습으로만 판단될 수 없으며 실제 전장에서의 효과는 전략적 운영 능력과 결합된 첨단 기술에 의존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핵무기와 대규모 함대,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위력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하며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힘의 싸움이 아니라 정보 수집, 통신 정밀 타격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대 전쟁의 특징을 강조했습니다. 민재는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이미 수년간 치열한 전술 훈련과 모의 전투를 통해 얻은 전투 경험과 실제 전투 운영에서의 효율성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는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재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핵무기 사용에 따른 외교적 파장과 경제 제재에 대해 심도 있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실제 사용한다면 단기적인 군사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폭풍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 외교적 고립, 그리고 장기적인 환경 파괴는 그 어떤 승리보다도 치명적이다라고 역설하며 중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담과 국제 여론의 반발을 예측했습니다. 민재는 이러한 후폭풍이 결국 중국의 국가 이미지와 경제력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이 실전에서 핵무기를 선택하는 일은 극히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는 핵무기 사용은 전쟁 억제용으로만 존재해야 하며 실전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파괴력과 부작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단호히 주장하며 중국의 과감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민재는 핵훈련과 핵무기 사용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단순히 병력과 무기의 수량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청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보유한 첨단 무기 체계와 통합 전투 운영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이 중국의 거대하고도 구식인 군사 체계를 압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비쳤습니다. 민재의 이러한 반격은 단순히 기술적 데이터와 전술적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 정치와 외교, 경제 제재의 복합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시각을 제공하며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민재는 장위의 자만심과 허세를 단번에 무너뜨리며 현대 전쟁은 첨단 기술과 체계적 운영 능력이 결정적인 요인임을 분명히 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전투력과 전략적 준비 태세를 자신 있게 드러내었습니다. 민재는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거대한 군대를 상대로 혹은 여러 역사적 전투에서 소수의 인원으로도 압도적인 적을 무너뜨린 사례들을 예로 들어 우리 민족이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극복해온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되짚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 한국인은 역사 속에서 결코 숫자의 의존의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며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과 압박 속에서도 지형과 기민한 전술, 그리고 굳건한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무려 수천 년 동안 적들을 물리치고 독자적인 역사를 만들어낸 사실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민재는 특히 고구려가 혹은 백제, 신라 등 옛 한국의 선조들이 보여준 놀라운 전투력과 전술적 창의성을 언급하며 이런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우리의 군대가 단순한 병력 수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장수들이 험난한 산악 지형과 혹독한 기후 조건 속에서도 적의 대규모 군대를 상대하며 철저한 지형 활용과 기습 전술, 그리고 유연한 전투 운영으로 승리를 거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재는 고구려의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살수대첩과 같은 전투를 상세하게 묘사하며 적의 압도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지형의 이점을 극대화하여 적의 전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기습 공격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한국군의 전략적 사고와 전술적 유연성에 깊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재는 또한 한국전쟁이라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단합과 투지를 예로 들며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서로를 믿고 하나로 뭉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냈다며 이 같은 단합력과 국민 정신이 오늘날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결과가 단순히 현대 기술이나 첨단 무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굴의 의지와 역사 속에서 쌓아온 지혜,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기민한 대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재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도 언급하며 미국에 입양되어 하버드에서 공부한 경험이 단순한 학문적 배경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선조들의 용맹함이 어떻게 오늘날 자신의 사고방식과 전략적 시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그는 내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학문의 산실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 전쟁 당시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강인한 정신력과 투지, 그리고 그들이 싸워 이룩한 자주적인 승리 덕분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자신이 자랑스럽게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음을 역설했습니다. 민재는 이러한 경험이 그에게 단순한 학문 이상의 무형의 자산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재는 자신이 속한 하버드의 학문적 전통과 세계 각국에서 모인 우수한 인재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며 토론하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그에 따른 전략적 우위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지혜와 용기를 토대로 오늘날의 첨단 기술과 전략적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정신이 미래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청중들은 민재의 생생한 역사적 사례와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강한 민족적 자부심이 담긴 그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띤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재의 주장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전쟁과 위기의 순간들이 어떻게 오늘날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전략적 자산, 그리고 전술적 유연성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우리 민족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단순한 숫자나 무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단합력 그리고 기민한 전략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어 왔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설명은 청중들에게 한국이 단순한 소국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된 지혜와 용맹함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를 명확히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민재의 이러한 역사적 서술과 논리적 전개는 단순한 과거 회상에 그치지 않고 미래 전쟁의 양상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미래의 전쟁은 기술력만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여줄 단합과 창의력, 그리고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판단이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과 국제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도 과거의 위기 극복 경험이 미래의 승리를 이끌어낼 결정적인 요소임을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민재는 역사적 사례와 개인적 경험,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을 결합해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강렬한 메시지는 단순히 옛 전투의 영광을 회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전쟁에서도 한국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단호한 신념과 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재의 설득력 있는 역사적 서술은 청중들에게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이 단순한 병력이나 무력의 크기가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쌓인 전략적 지혜와 국민적 단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굴의 투지에 있음을 깊이 새기게 만들었으며 그 자리에서 벌어진 열띤 토론은 한국의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강한 비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재의 치밀하고 날카로운 논리 앞에서 장의와 그의 측근들은 결국 자신들의 자만과 허세가 얼마나 기초가 미약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 하버드 강당에서는 단순히 두 대학원생 간의 논쟁을 넘어 전 세계의 한국의 우수성과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 그리고 미래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략적 자산을 과시한 상징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단순한 이론의 대립을 넘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갈고 닦은 국민 정신, 첨단 기술력, 그리고 전술적 유연성이 결합된 진정한 힘이 더 나아가 민재는 국제 정치 무대에서 무엇인지를 강렬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순간 하버드 강당에 모인 전 세계의 학생들은 민재의 한마디 한마디에 심취하며 그의 논리가 단순히 숫자나 기계적인 무기 성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단합,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 창의적 대응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재는 과거의 전투에서 보여준 선조들의 용맹함과 전략적 기지를 예로 들며 현재 한국이 보유한 첨단 전투 시스템과 통합 전술 운영 체계가 단순한 병력 숫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중들은 박수를 보내며 민재가 주장한 전쟁은 단순히 무력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정보, 전략, 그리고 국민의 단합과 정신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명제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민재의 주장은 단순히 이론적인 토론을 넘어 실제 전투의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과 전술, 그리고 그에 따른 국제 정치 및 외교적 파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 한국은 비록 규모에서 중국과 비교해 소국에 불과할지라도 국민 개개인이 지닌 창의력과 단합력, 그리고 첨단 기술과 전술적 유연성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청중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영향력은 단순히 한 대학원생의 논쟁을 넘어 미래의 국제 질서와 전쟁의 양상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민재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 즉 미국에 입양되어 하버드에서 공부하며 얻은 다양한 국제적 시각과 한국 전쟁 당시 선조들이 보여준 투지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정서적 기반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오늘날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서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입지를 상징하는 메시지로서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배운 국제 정세와 첨단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넘어서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단합의 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닌 인류 전체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파했습니다. 하버드 강당에 모인 이들은 민재의 열정적이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중국의 허술한 논리와 단순한 숫자에 의존한 자만심이 얼마나 실체가 없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민재의 논리는 청중들로 하여금 단순히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전쟁에서의 승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견고한 동맹 관계가 어떻게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곳곳에 메아리쳤고 그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는 앞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큰 교훈과 영감을 제공할 것이며 중국의 과시했던 무력 논리가 미래의 전쟁에서는 얼마나 치명적인 허점으로 작용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재의 승리는 단순한 한 대학원생의 논쟁에서의 승리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정치와 안보, 그리고 미래 전쟁의 판도를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통찰력 넘치는 분석과 날카로운 반박은 청중들에게 한국이 가진 강력한 전략적 역량과 단순한 병력 숫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술력, 정보 수집 체계, 그리고 전술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재는 한국이 겪어온 역사적 고난과 극복의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난 국민 정신이 오늘날 세계 최첨단 전투 시스템과 결합되어 미래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것임을 확신에 차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버드 강당의 모든 이들은 민재의 열정적인 논리에 감동받으며 그가 전한
메시지 즉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병력의 양이나 무기의 겉모습이 아니라 첨단 기술, 정보통신, 정밀 타격 능력 그리고 국민의 단합과 불굴의 정신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새겼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그날 강당의 공기를 압도하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동맹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고, 이 논쟁의 순간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잊혀지지 않을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한국의 우수성, 기술력 그리고 전투력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으며, 그가 이룬 승리는 단순한 논쟁의 승리를 넘어 미래 전쟁의 양상을 재정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국제 정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혜이뜰TV였습니다.